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하고 또 이런 형식하고 특히 오늘 주제는 K-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소프트 혁신이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또 다루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K-팝 성공이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에 주는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산업적 혁신으로서 K-팝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귀중한 의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 최봉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의 대중음악 모든 부분이 아니라 글로벌화된 한국의 대중음악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연 우리가 많은 미디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K-팝의 성공, BTS가 미국에서 뭐 빌보드 차트에 어떻게 오르고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되고 그런 어떤 성공적인 유서, 그런 성과뿐만 아니라 이게 산업적으로 과연 성공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K-팝을 넘어서 지금 한류의 중심이 되고 있는 K-팝이 다른 타 문화예술 장르의 세계화 가능성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한류를 통해서 코리아 브랜드 프리미엄을 우리 국민이나 국가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적 성공이죠. 주로 산업적 성공이 사실 왜 그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는 음반 시장의 급속한 쇠퇴 위기와 또 그 당시에는 피부로 못 느꼈던 그 세계 시장의 그 글로벌 음악 시장의 성장, 중산층의 그 증가로 인한 그 소셜 미디어 발달이라는 기회를 살려서 이들이 한 그 혁신 전략은 그 아이돌 프로듀싱 시스템을 만들고 그들의 수익원을 다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오래 그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한 팀이 오래 갈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을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을 피고, 또 해외 틈새 시장을 글로벌 그다음에 로컬 병행해서 해왔던 이런 전략을 펴왔던 것이죠. 미국과 일본의 문화 상품과 그들의 저력을 부러워했던 나라를 문화 강국으로 바꿔놓은 대표 상품이 K-팝이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K-팝의 혁신의 힘은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적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혁신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사점은 뒤에서도 많이 논의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비단 문화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적으로 그 성공 그 경험과 노하우가 그 전파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토론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이 K-팝의 성공을 이제 단순한 아티스트나 뭐 이런 측면 성공이 아니고 결국은 이 전략적 성공이다, 또는 이 비즈니스 모델, 이런 어떤 제가 경영학자니까 경영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성공이다. 종합적으로 하여튼 K-팝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서 나타나는 혁신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른 많은 기업들,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산업에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부 대기업까지 깊이 명심하고 경영에 반영하고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의도하고 계획해서 창조적인 마인드로 사실 K-팝을 이 위치로 올려놨다기보다는 그 우연히도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과 잘 맞아 떨어지는 K-팝의 그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발견한 K-팝의 창작자들, 그리고
그 사업가들, 그 다음에 그 K-팝을 유통시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국가적인 뭐 정책적인 장려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게 성장을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항상 열린 태도와 젊은 감각으로 무장해 왔던 음악인들이나 업계 종사자들이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거기에 맞서 싸운 부분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민간 부분이 스스로 키워온 경쟁력을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물론 현지화도 그대로 유효합니다만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이제 현지화에서 글로컬라이제이션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은 한국적인 고유성 가진 게 이게 오히려 경쟁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현지에 맞게끔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 거를 가지고나 메이드 인 코리아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코리아 마케팅도 효과를 거두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바다 상하이 같은 경우도 바다 상하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미국 시장에서 먼저 인기를 끕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회 전략에서 지금은 이제 직진 전략으로 바뀐 게 퍼스트 무버 시대 때에 변화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팬덤을 옛날에는 형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음악 업체들이 기획사들이 팬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팬덤들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팬덤들이 스스로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합니다. 덕성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김경묵 교수입니다. 오늘 그 발표 한국의 이제 제조업체 혹은 서비스 업체와 K-팝 그 운영사의 그 뭐랄까 전략 혹은 비즈니스 모델이 그 뭐랄까 동일하다 혹은 뭐 그냥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이제 질문은 그 제조업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K-팝에도 그대로 이제 그 이렇게 적용하는 해도 무방한가 이제 혹은 뭐 독특한 그 K-팝 비즈니스 업체의 저기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가 하고 만약에 뭐 그게 차이가 없다면은 우리 그 하고 서구 그러니까 이제 그 북유럽이 되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독특한 이 그 K 그 팝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K-트롯이 가능한가?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K-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수 시장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통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트로트도 또 눈여겨 보신 것 같아요. 뭐 그 부분도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정우 목사님께서 K-팝의 산업의 어떤 미래 어떤 전망 예측 포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민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K-트롯도 뜰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다만 이게 그 해외 시장으로 널리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일종의 틀, 어떻게 보면은 저 이동기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그 고객 가치의 전달, 고객 가치를 그 전달하는 새로운 어떤 기제를 만들어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K-팝이 뜨고 나니까 뭐 SM이나 YG나 JYP나 또는 뭐 BTS 소속사 같은 그런 회사를 벤치마킹을 하거나 이 회사들이 해외에 직접 나가서 이제 자회사를 만들거나 프로젝트 그룹을 만드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나 일본의 그 그룹은 성공하지 못하는가? 사실 뭐 SNS를 잘 활용했다든가 특정한 요소를 잘 활용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콘텐츠의 질도 중요하고 뭐 특정한 요소들만 하면 다 흉내내 가지고 춤 연습 많이 시키고 뭐 외국인 멤버 넣고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방탄소년단이나 뭐 또는 그 이전 블랙핑크나 그 이전에 또 성공한
뮤지션들의 성공적인 요소에는 우리가 그 외부에서 보고 재밌게 이야기하는 요소 외에 숨겨진 정말 핵심적인 요소나 또 다른 부분들도 충분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용어 자체가 저는 K-트로트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트로트라는 장르가 다른 나라에 없는데 K-김치나 K-한복이라는 말 안 하잖아요. 트로트라는 장르가 이제 한국 물론 다른 여러 장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K자를 붙이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은 하는데 그게 뭐 요즘 대세니까 붙인 것 같긴 한데 그 트로트 장르가 세계화가 될 수 있느냐 지금으로서는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K-팝이 세계화가 성공했던 그러니까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음악적으로 들었을 때 일단 거부감이 없었던 그 거부감이라는 거는 K-팝의 음악 형식이 현재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뭐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라든가 힙합이라든가 팝 음악 R&B 이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어서 언어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음악만 들었을 때 일단 거부감이 없게 들려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팬들과의 소통이라든가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붙었기 때문인데 그 젊은 세대가 아닌 그 윗세대의 미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많이 재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듬는다면 뭐 어떤 식으로든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렵지만 뭐 하여튼 K-팝도 처음에 뭐 아무도 예상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될 줄은 한국 댄스 음악이 해외에서 인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 못했으니까 트로트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면 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 네,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제조업체나 뭐 아까 그 K-팝과 반도체도 비교도 하고 했지만은 제조업체나 모든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같다 다르다는 말은 비즈니스 모델은 산업별로 뭐 많이 다르고 또 같은 산업 내에서는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수가 많을수록 그 안 좋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은 남이 따라하기 어려운 그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야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다 다르다라는 거는 대부분은 많이 다르고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K-팝으로부터 다른 산업이 또는 다른 산업으로부터 K-팝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차별적 구축해야 그게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느냐라는 비즈니스 모델 구성 원칙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지 그 결과로 도출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비슷하거나 뭐 동일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K-팝의 비즈니스 모델은 명확하게 몇 개가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그 특히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그 사실 그 미국에서부터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얻어온 겁니다만 듣는 음악에서 이제 비주얼 있는 보는 음악이고 비주얼 음악이라고를 보여주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돌 그룹의 그 춤을 출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아이돌이 그 수익의 기본 단위가 아이돌로 된 거죠. 음원이 아니라 트롯이라는 주제가 나왔는데 이 트롯이라는 트롯의 가능성의 부분에 대해 세계적 가능성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은 K-팝의 정의와 K-팝 성공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얘기인데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K-팝, 그러니까 그 트롯이 세계화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혁신 성장을 K-팝이 반도체 파운드리 이렇게 잘 해왔는데 이런 어떤 노하우나 이게 왜 우리 사회의 횡으로 전파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의 서비스 1위, K-팝이 세계 1위까지 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미나리도 그렇고 기생충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 서비스 쪽에 세계적인 기업이 없고 심지어는 정치 쪽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나 왜 이래 혁신 성장이 노하우가 공유되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과 성공경쟁구소에서 좀 지속적으로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홍익대 조지마이슨데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K-팝만 당연히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보면 무궁무진한 어떤 과제와 또 활로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전체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참여해주신 발제자님들, 토론자 선생님들 그리고 주최진 같이 함께 계시는 오디언스 모든 분들께 큰 박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